안녕하세요. 김무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문학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작품의 주제와 갈등 양상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목표는 문학작품 속 인물을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그 태도를 통해 작품의 주제, 갈등 양상,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또한 강의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예시를 바탕으로 실전 분석에 도움이 되는 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긍정적 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이 주변에 호의적, 적극적, 낙관적, 해학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작품 속 내용 전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독자에게 희망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먼저 우호적 태도입니다. 이태준이라는 작가의 달밤에는 동네 바보 형인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이지만 주인공 나가 황수건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다음은 적극적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 태도란 상황을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유정의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먼저 남자에게 감자를 건네며 호감을 표현하거나 고전 소설에서 여주인공이 자발적으로 구애하는 장면처럼 내가 나서서 변화시키겠다. 하는 태도가 적극적 태도입니다. 이어서 낙관과 낙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관은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 희망적인 시각이고, 낙천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조차 즐겁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힘든 환경이라도 앞으로 나아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은 낙관이고, 지금 이 순간 역시 즐겁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낙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악이라는 태도를 보겠습니다. 해악은 어려운 현실을 밝고 익살스러운 시선으로 풀어내며 웃음으로 극복하는 태도입니다. 고전 작품 흥부전에서 닭장도 장이니 우리 집에도 장이 있다. 라는 농담이 나오는데 가난한 상황을 유쾌한 웃음으로 승화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해악입니다. 이제 부정적 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물이 소극적, 비관적, 자조적, 회의적, 비판적, 이중적, 풍자적인 태도를 보이면 작품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부조리나 개인의 무력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먼저 소극적 태도입니다. 소극적 태도는 폭력이나 억압을 당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에 등장하는 교실에서 영래가 폭력으로 반장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때 주변 학생들조차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움츠리는 장면이 소극적 태도의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비관적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비관적 태도란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가망이 없다며 체념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유치진의 희곡 토막을 보면 삼조라는 인물이 조선에 돌아와도 먹고 살 길이 없다. 하고 아예 미래를 포기합니다. 이때 드러나는 무력감과 단념이 비관적 태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자조적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조적 태도란 자신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비웃으며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의 날개에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자신을 조롱하는 예입니다. 일제 강점기 현실 속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어서 회의적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적 태도란 특정 가치나 상황을 의심하며 갈등하는 태도입니다. 최인훈의 광장에서 주인공이 남과 북 어느 쪽도 믿기 어렵다고 여겨 결국 제3국을 택하게 되지만 그조차 파국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회의적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비판적 태도와 이중적 태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비판적 태도입니다. 비판적 태도는 사회나 제도 혹은 사상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꼬집고 지적하는 태도입니다. 염상섭의 만세전에서 사람들이 공동묘지 문제에만 매달리는 당시 조선인들의 화려의식을 지적하는 부분은 날카로운 비판의 예입니다. 이제 이중적 태도입니다. 이중적 태도는 언행이 서로 다르거나 동시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김유정의 본봉을 보면 점순이라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아빠와 싸워라. 하고 부추기다가 막상 아빠가 공격당하면 우리 아빠를 왜 때리냐?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이중적 태도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풍자입니다. 풍자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비틀어 비판과 조롱을 시도하는 태도입니다.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에서 교실 폭력을 통해 군사 정권의 부조리를 빗댄 장면처럼 웃음 속에 날카로운 정치 사회적 비판을 담아내면 그것이 풍자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물을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구분해보면 작품 전개와 갈등 구도가 훨씬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꼼꼼히 살피면서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작품 해석이 한결 쉬워집니다. 우호적이나 적극적인 태도는 작품 전체에 활력을 주는 반면 비관이나 자조, 회의 같은 태도는 사회적 모순이나 개인의 무기력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인물이 여러 태도를 오고할 경우에는 복합적 심리나 그 시대의 혼란을 반영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인물이 소극적이었다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모하는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내면 갈등이나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작가가 인물의 성장 과정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장치로 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낙관과 낙천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굳이 구분해야 하나요? 낙관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 믿음이고 낙천은 지금 이 순간 자체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성향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 놓으면 인물의 심리나 작품 분위기를 좀 더 섬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예시들, 달밤, 아우를 위하여, 토막, 만세전, 광장, 날개, 동백꽃, 그리고 봄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물의 태도가 작품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물을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로 나누어 보면 갈등 양상과 주제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결국 인물 분석을 할 때는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시대적 맥락과 사회적 환경은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작품 해석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